시간은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문화와 사회, 정치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명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철학, 화제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신철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신철입니다. 네, 따뜻하죠? 날씨가 이제 봄이 금방 와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미세먼지 때문에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부산이 뭐 아무래도 바닷가 주변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처음 오셨는데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국립수산물검사원장으로 부임한 박신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먹거리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있는 수산물 이거 안전한 건지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저희 수산물 품질관리원을 소개드리면 저희 원은 1906년도에 목포 상공회의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 100년 정도 된 역사 전통을 가진 검역 검사 전문 기관입니다. 저희 원이 주로 하는 일은 뭐 관리원 품질관리원 이름 그대로 품자는 수산물의 등급이나 규격 품질을 관리하는 그 각종 인증 제도나 원산지 단속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이고, 질은 이제 수산물의 뭐 품질, 안전이나 어떤 우회성 여부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 수출 검사,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질병 여부를 이렇게 찾아내기 위한 검역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국제적으로 불법 수산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수산물 근절을 위한 항만국 검색이라든가 이런 업무까지도 아주 광범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래 어디 있었죠? 2015년 전에는요? 전에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위치하다가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이제 부산으로 옮겨왔는데 아무래도 잘 온 것 같아요. 수산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뭐 업무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직원들도 좀 만족도가 크지 않나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바닷가이라서 뭐 공기도 좋고 뭐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집산지이고 또 냉동이나 냉장, 유통, 수출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2일에 취임을 하셨고요. 임기 동안 와서 보니까 좀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 조직의 기본적인 미션이 국민들한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게 기본적인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우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원을 세계적인 수산물 품질 관리 기관으로 도약시켜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공급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제 강화해서 기본적인 미션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품질을 인증해 드리는데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품질 인증 제도를 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프리미엄급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물은 예를 들면 최근에 잘 나오는 꽃게 같은 것도 있는데 꽃게도 어떤 때 사서 드시다 보면 속이 핀 것이 나오는 경우도 그래서 국민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참 어려운데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좋게 예를 들면 뭐 등급화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렇지 안 되고 있죠.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해서 예를 들면 품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소비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품질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저희 원의 기본적인 업무가 검역, 품질 인증, 뭐 안전성 조사들 전부 다 과학적 그 분석 기반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원의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석 능력을 아마 확실하게 제고시켜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마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이쪽에도 부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들의 품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원이 이제 품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사실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에 대한 위해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성 조사.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품질 관리 이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선 안전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라서 수산물의 위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위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수산물이 주로 공급되는 양식장이나 또 연근의 수산물이 주로 위판되는 위판장, 공판장 등 이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들이거나 아니면 또 과거에 검사했는데 부족한 위력이 있는 그런 어종이나 품종들 또 최근에 사회적으로 오염 개연성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품종들은 주로 조사 물량을 매년 확대를 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총 한 8,200여 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족함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바로 이제 폐기라든가 출하 연기 등을 즉시 통보해서 시중에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수산물을 믿고 먹기 위해서는 이 검역 단계에서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식중독 예방을 좀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장염, 비브리오 같은 그 식중독균의 안정성 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도 점검도 하고 계신가요? 그거 진짜 필요한 얘기. 곧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특히 수산물은 여름철에 이제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저희 장염, 비브리오 말씀하신 그런 것들의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를 하고 또 수산물은 또 잘만 취급하면 그런 데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취급 요령들이 사실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취급 요령이라든가 섭취량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데 품질 관리 방안 중에 이제 품질 인증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품질 인증 제도는 그 품질 인증 기준에 따라서 우수한 수산물을 저희들이 이제 인증을 해줘서 인정해준 제도인데 그 종류로는 예를 들면 수산물 품질 인증, 전통식품 인증, 뭐 지리적 표시라든가 유기 인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이제 보시고 이제 선택의 폭을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인데 여기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1회 그 제품에 대한 조사라든가 시설 조사를 하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증받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대량 단체 급식하는 학교나 군납 등 이런 데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트 가면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뭐 사과나 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믿고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유기식품 인증은 친환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시는 항생제라든가 위해물질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예를 들면 친환경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는 유기식품 인증으로 그것들이 인증이 될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증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수산물 관련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 2011년 3월에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내에서 수산물 소비량은 상당히 줄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출량은 늘렸대요. 이게 어디로 올까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왔고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나 우려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품질 관리는 뭐 식약처 쪽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는 그 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 사항이고 저희 조직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소비자의 식품 불안으로부터 이렇게
안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3월 이후에 예. 저희 원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측면을 없애기 위해서 총 한 4,500여 건에 대한 국내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사실 국내수산물에 대한 결과 식품 규제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국내산 수산물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국내산 쪽만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국내산 수산물 예를 들면 원양에 잡아오는 것도 국내산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원양산은 주 2회, 그다음에 연근해 수산물은 주 1회 이상 방사능 검사를 하고요. 총 35개 품목에 대해서 980여 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서 국민들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한 식품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관련해서 여쭤보려면 식약처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식약처 소관 사항이니까 제가 뭐 터치하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국내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식품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그 왜 수입 수산물도 원산지 둔갑시키잖아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적발되기도 하고요. 원산지 표시 단속은 이쪽에서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주관 기관입니다. 예.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뭐 아시는 것처럼 원산지는 사실은 이제 국내 생산자 보호라든가 공정한 유통 질서, 그다음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전국적인 그 대상이 전국적인 국민들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 분야에서 이 원산지 단속해야 될 대상 업소가 약간 86만 개소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걸 대상으로 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라든가 조사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총 한 870여 명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한 25% 증가한 9만 5천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매월 둘째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을 지정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수산물이 그 많이 소비되는 명절, 김장철 이런 특정 시기에는 관세청이라든가 경찰 등과 합동 단속으로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대상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만약에 단속이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네. 단속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벌금도 받으시고, 뭐 죄가 가할 경우에는 형사벌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신철 원장과 함께 명사초대석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 조금만 더 여쭤볼 텐데 빅데이터로 본 교통안전정보, 교통정보상황실에서 최은지 리포터의 정보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최은지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네, 우리 명사초대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신철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요. 입국을 하면서 그 수산생물이나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관상을 하던 그렇게 비싼 거 이렇게 가지고 이게 살아있는 거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 그 생물 검역관에 국경 검역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불이익받는 분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사례가 있죠. 우선 검역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검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으로부터 해외에서 전염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일을 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저 수산물 분야에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살아있는 수산생물 그다음에 냉동, 냉장, 굴과 전복을 검역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올 경우에는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고요. 굴하고 전복도요? 그렇습니다. 냉동된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실제로 최근에는 그 뭐 애완동물이라든가 해외여행이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가의 그 관상어나 또 이 좀 작은데 양식용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새우나 해삼, 알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다가 적발돼서 새우도 관상용으로 그렇게 들고 들어오나 봐요. 네, 그래서 과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수산생물 분야 검역 제도는 좀 늦게 도입이 됐지만 다른 분야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는 늦게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역 제도는 국내 생태계나 양식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 질병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이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에서 여행하시고 들어오실 때 반드시 이제 입국 신고서에 수산생물 소지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어민이라든가 생태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올해 목표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이 기본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안전한 수산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미션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부터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그 검역 검사, 그다음에 안전성 조사, 또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원산지 지도 단속 등 다양한 현장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원은 연간 1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20만 개 이상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올해 가장 큰 목표로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검역 관련돼서 내년 4월 1일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는 이제 5kg 미만의 그 휴대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증명서가 필요치 않고 그냥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내년 4월 1일부터는 이제 그런 5kg 미만의 휴대품의 수산물도 검역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끝으로 수산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요? 네. 저는 그동안에 이제 그 양식이나 어업 분야의 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물고기는 아무래도 칼치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칼치가 고소하죠. 네, 칼치가 이제 잘 안 잡히고 또 공급이 잘 안 돼서 국민들이 워낙 고급 고기로 알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비싸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잘 잡힐 거라고 보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녁에 고등어를 좀 구워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사초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신철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